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RNN의 입력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 어떤 출력이 나오는지를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정말 재밌게 이 RNN을 훈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는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훈련시킬 것은 무엇이냐? Hi, Hello라는 문자를 RNN에게 훈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Hi, Hello라는 문자를 주고 그러면 RNN에게 I 한자를 제외한 I, H, Hello를 만들어내게, 즉 내가 H라고 말하면 그 다음 문자가 무엇일지 예측하고 I라고 말하면 그 다음 문자가 무엇일지 예측하는, 내가 한 문자를 주면 그 다음 문자가 무엇인지 예측해 보도록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H를 입력으로 했을 때 어떨 때는 I가 나와야 되고 같은 H지만 어떨 때는 E가 나와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forward net으로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있는 문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값을 잘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RNN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기본적인 거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여기서 이제 RNN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은 RNN 자체는 간단하지만 이 RNN에 넣어줘야 될 입력 데이터들을 가공하는 것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이것도 하나씩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우선 우리가 여기서 입력으로 사용할 또는 훈련시키기 위한 이 텍스트는 뭘까요? Hi, Hello라는 텍스트죠. 자, 그러면 이 텍스트를 우리 각각의 문자를 뽑아내고 각각의 문자를 원핫 인코딩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럼 우선 봐야 될 게 여기에 유일하게 있는 문자가 뭘까요? 유니크한 캐릭터 보면 HIAELO라고 우리가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네요. 자, 다섯 개 유니크한 문자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보통 뭐 보케버러리, 단어로 말하면 뭐 보케버러리라고도 하고 유니크 보케버러리 또는 POC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유일한 문자열 또는 단어가 몇 개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내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원핫 인코딩의 사이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해졌으면 또 우리가 이것을 이 보케버러리를 또는 이 문자열을 인덱스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0이라는 것은 H를 말하는 거고 이런 i를 말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숫자를 인덱스를 다 붙인 다음에 이 인덱스를 원핫으로 바꾸게 되면 그것이 바로 원핫 인코딩이 되겠죠. 예를 들면 H0이니까 10000 이런 식으로 O는 4니까 0000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자를 있으면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원핫 인코딩으로 바꾸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인덱스, 이걸 또 이제 딕셔너리라고도 하죠. 를 통해서 이 문자열이 주어지면 숫자로 바꾸고 숫자가 주어지면 문자열로 바꾸고 이런 거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 RNN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림이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뭐 정해야 될겠죠. 뭔가요? 입력 디멘션이 얼마고 출력 디멘션이 얼마고 뭐 여기 시퀀스 랭스가 얼마인가 배치가 얼마인가 이런 거 정해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입력의 값은 뭔가요? 디멘션 하나 둘셋넷 다섯 개죠. 5가 되겠습니다. 입력 디멘션은 쉽게 5 알 수가 있고요. 시퀀스 길이는 몇 개인가요? 이게 몇 개인가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니까 이 시퀀스는 6개가 되겠다. 알겠고요. 자, 우리가 그냥 뭐 간단하게 바로 여기서 바로 출력으로 뽑아내고 싶다 하면 이 출력의 디멘션, 즉 히든이라고 했죠. 히든은 얼마일까요? 히든은 당연히 문자열로 원핫수로 나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렇게 되겠죠. 역시 히든. 자,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알게 되면 또 한 개 더 남았죠. 배치가 몇 개일까? 근데 여기 문자열 하나밖에 없으니까 배치는 1이 되겠죠. 자, 이것만 알면 우리가 이제 쉽게 이 RNN을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RNN 구성을 한번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우선 셀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 RNN 사이즈다 하는 것이고, 물론 이 셀은 우리가 베이직 RNN을 쓸 수도 있지만 그 유명한 LSTM이나 GRU를 쓸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셀의 사이즈는 얼마인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출력값이니까 이것이 바로 5가 되겠죠. 자,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RNN 사이즈가 5로 정해졌으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입력의 사이즈를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또 어떻게 만들어낼 거예요? 하는 건데, 우리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입력 인풋 디멘션은
5라 줬고 5를 정해졌고 그리고 이 시퀀스 랭스는 또 우리 데이터가 헬로잖아요. 하이 헬로이기 때문에 이게 시퀀스 길이 해서 6이 됐죠. 자,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맞게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출력이 얼마가 나올까 하는 것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까요? 히든 사이즈 5가 됐고요. 인풋 디멘션 역시 5가 됐고요. 배치 사이즈 하나로만 갑니다. 시퀀스 랭스 6. 자, 이제 이건 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기반해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 HIELO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어레이로 줘서 그냥 딕셔너리죠. 일종의 이게 딕셔너리인데 역할을 하는데 이 숫자를 인덱스를 캐릭터로 한번 바꾸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런 다음에 이 X 데이터를 주면 우리가 X 데이터가 hi hello라는 거죠. hi hello를 우리 인덱스를 통해서 써보면 0, 1, 0, 2, 3,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hi hello를 가지고 예측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죠. 자, 0, 1, 0, 2, 3, 3을 입력하면 자, y 데이터 요게 이제 우리가 true가 되겠죠. 우리가 학습하고 싶은 결과값 1, 0, 2, 3, 3, 4가 되겠죠. 이것은 즉 IHELLO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x 데이터를 그대로 쓰지 않고 우리가 원하수로 바꾼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 각각 0은 1, 0, 0, 0, 0, 1은 0, 1, 0, 0, 0 이렇게 해서 각각이 이렇게 하나씩 원하수로 만들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 각각을 원화수로 이렇게 치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일반화하기 위해서 이 x와 y를 우리가 이제 플레이스 홀더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이건 x는 이제 원하시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마지막 안에 있는 게 우리가 히든 사이즈 또는 요거 이제 이런 경우는 히든 사이즈를 하기보다도 인풋 디멘션이 되겠죠. 이런 예는 똑같지만 사실상은 요 인풋 디멘션이 맞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시퀀스 길이가 두 번째가 되겠고, 이 시퀀스 길이가 이제 원핫의 크기를 원핫 이제 이 몇 개인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이 인풋 디멘션은 원핫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5, 우리를 말하면 이 시퀀스 랭스는 6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은 이제 배치 사이즈가 될 텐데, 우리는 1이지만 뭐 그냥 편하게 뭐 배치가 많아도 괜찮아 하는 거고요. y는 자, 이제 레이블로 그냥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퀀스의 크기만큼의 레이블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배치 사이즈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셀을 만들 거고요. 이 셀을 만들 때는 이 출력에 해당되는 히든 사이즈, 여기서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뭐 이니셜 스테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이니셜 스테이트는 다 0으로 주도록 하죠. 그래서 0 스테이트를 주는 걸로 하고, 요게 이제 배치 사이즈와 그리고 배치 사이즈를 주면 됩니다.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많이 봤던 이 다이나믹 RNN을 사용해서 이 셀, 우리가 만들어진 셀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x 원핫 이 데이터를 여기다 주고요. 그런 다음에 필요하면 이니셜 스테이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웃풋이 나오겠죠. 아웃풋 사이즈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웃풋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로스라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학습을 시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퀀스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 나온 값의 시퀀스들을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각각을 뭐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걸로 계산해서 평균을 낸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텐스플로우에서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시퀀스 로스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함수가 아주 멋집니다. 이 시퀀스를 받아들이는데요. 우선 여기 보면 이 로지스라는 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 로지스라는 것을 입력으로 받고요. 즉 우리의 예측이 되겠죠. 예측, 프리딕션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타겟 하면 약간 Y 같은 느낌이 나죠. 이건 이제 true 데이터. 이걸 다 시퀀스로 준다는 겁니다. 다 시퀀스로 또는 배치 시퀀스로 줄 수가 있죠. 이 웨이트는 이 각각의 자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모두 다 1이라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웨이트는 다 똑같이 우리 생각해 라고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바로 계산이 되는데요. 한번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우리 Y 데이터를 이렇게 111이라고 줍시다. 111인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예측합니다. 이것은 이제 원핫으로 나타나는 거죠. 원핫
또는 우리 소프트맥스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뭐 임의로 준 값이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1형태 값이 줬어요. 0, 7. 그러면 이건 우리가 조금 1에 가깝게 예측한 거죠. 요것은 0에 가깝게 예측한 거고, 요것은 1에 아주 거의 1로 예측한 거죠. 자,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이 예측 값이 얼마나 좋을지를 알아내는 것이 로스니까 여기다 그냥 넣어줍니다. 이 y 데이터는 이렇게 타겟으로 주고, 이 프리딕션은 이 로지스로 줍니다. 그러면 이거 출력해보면 0.59 이렇게 나옵니다. 뭐 아주 낮은 값이 아니라는 의미는 좀 일본어 맞고 틀렸다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자세하게 보면 다른 경우 111 역시 우리가 이제 true는 111입니다. 111을 예측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도 111 예측한 거죠. 보면 자, 예측 첫 번째 예측을 보면 0.3, 0.7, 0.3, 0.7, 0.3, 0.7로 모두 111 예측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거 근데 더 크게 0.9 강하게 예측합니다. 강하게 굉장히 크게 1을 크게 한번 적어볼게요. 강하게 예측했어요. 자, 그럼 우리 로스를 넣으면 누가 더 로스가 낮아야 될까요?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이게 더 좋으니까 이 값이 더 낮아야 되겠죠. 자, 그것을 실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웨이트는 다 1로 줄 거고요. 그냥 다 111로 주고. 자, 우리가 이 시퀀스 로스를 이용해서 처음에 이게 로짓, 그 다음에 y 데이터를 줍니다. 첫 번째 주고 두 번째 주고. 그러면 이 결과를 출력해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약 0.5, 두 번째는 0.3으로 우리가 원하는 값이 실제의 레이블과 가까워질수록 이 로스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로스가 로스다. 그리고 이 각각의 값은 어떤 것을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고요. 그럼 이걸 그대로 사용해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웃풋이 있었죠. 이 아웃풋을 우리가 바로 로지스로 사용하게 될 거고요.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로스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타겟은 바로 y 값이었죠. 자, y 값이 우리가 타겟으로 준다라는 거. 그리고 웨이트는 다 1로 그냥 만들어 줍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로스를 다 계산하는 거고, 우리가 그걸 평균을 낸 다음에 이 평균 낸 로스를 우리가 좋아하는 아담 옵티마이저에게 미니마이저 해주세요 라고만 하면 학습이 자동으로 일어나 버리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래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퀀스 투 시퀀스 로스를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조금 노트를 하고 넘어갈 것이, 사실 이 RNN에서 나오는 값을 바로 로지스에 넣으면 사실 이것은 이제 좋은 게 아닙니다. 틀린 건데, 우리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RNN에서 나온 것을 바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바로 예측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조금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아웃풋에서 나오는 이 시퀀스 데이터를 이 시퀀스 로스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한다 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학습 과정을 거쳐볼까요? 학습 과정은 마찬가지로 세션을 열고요. 그런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하고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트레인을 실행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X 데이터, Y 데이터를 넘겨주면서. 자, 이렇게 하면 다시 끝나는 거고요.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뭐 로스 한번 출력해 볼 수 있겠죠. 얼마나 로스가 떨어지는지. 그리고 또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측한 값이, 예측은 이제 뭐 원핫처럼 나오겠죠. 원핫 나온 것을 이제 고르는 게 바로 아그맥스, 우리 소프트맥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프리딕션 하는 값이 될 거고요. 이 프리딕션 한 값은 아마 숫자가 될 겁니다. 그죠? 0, 뭐 2, 뭐 3 이런 숫자가 될 텐데, 이 숫자를 캐릭터로 다시 뿌려줘 볼까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제 스트링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인덱스 우리가 만들었던 그 딕셔너리에 여기 숫자가 되겠죠. 숫자를 넣으면 해당되는 캐릭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측한 문자열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측한 값이 무엇인지를 한번 출력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습 과정을 한번 보겠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학습 과정의 출력 결과입니다. 보면 첫 번째가 스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스를 한번 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상당히 큽니다. 1 가까이 되다가 굉장히 떨어지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건데, 프리딕션 한 값, 프리딕션 값을 보면 뭐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뭐 마음대로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true 값이죠. 맞는 값인데 마음대로고, 이 프리딕션 한 값에 해당되는 캐릭터를 보면 이것도 지 마음대로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속되고 학습이 진행됨으로써 보시면 로스가 떨어지고요. 프리딕션은 제법 근사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자를 보니까 정말 잘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RNN이 성공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다음 문자를 예측했습니다.